궁금한 증권가 소식 여기에 다 있다. 자, 증권 메신저 저 서현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메신저로서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후속주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그럼 증권가 중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난주의 이슈, 최근의 이슈를 짚어볼 여기 이슈 순서입니다. 자, 여기 이슈 첫 번째.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첫손에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임스톱발로 시작된 공매도 이슈입니다. 자,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 한동안 우리 증시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또 내용이었는데요. 자,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가 과연 한국에까지 일어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과 우려를 하셨던 그 찰나에 어제 바로 발표가 됐죠. 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자,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지수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데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역시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전부터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 금지를 연장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 반대에 맞서서 만약에 이거 해제하게 되면 그 부담, 증시 하락에 대한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흐름이 뒤로 살짝 미뤄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게임스톱 그 미국발 이슈가 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게임스톱은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소매 체인점입니다. 자, 사실 업종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망하다라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종목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그야말로 공매도 전쟁이 불붙게 됩니다. 자,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고 했던 헤지펀드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기 위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등했던 건데 이 개미들의 작전이 통하면서 지난달 4일 기준으로 17달러였던 게임스톱의 주가가 한때는 400달러 이상에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한번 잠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사태를 두고서 주가는 이렇게는 안 움직인다. 결국에는 기업 본연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결국엔 기관들이 힘이 센 개인 투자자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또 이러한 점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평가가 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앞두고 이런저런 좀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떠올랐었고 그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가 올 1분기 길게 봤을 때는 상반기 동안에 우리 증시를 판가를 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그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인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섰던 그런 이력이 있었죠. 자,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또 이러한 부분 논란이 과열됐던 만큼 또 뭔가 의식을 했었던 건지 자, 금융당국이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이후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그리고 걱정의 불씨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투여는 이번 발표를 다소 정치적이다, 선거용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잠시 연기가 된 것일 뿐이니까요. 이제 5월 3일부터는 외국계 기관의 주요 공매도 표적이 되었던 셀트리온 등의 종목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두고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럴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공매도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한숨 돌렸지만 결국에 받아놓은 날짜는 금방 오기 마련입니다. 자, 5월 2일 지나고 5월 3일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짙어져 보이니까요. 자, 이 공매도 관련 부분에도 관심 있으셨던 분들 선거 이후 조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뜨거웠던 공매도 이슈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여기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슈, 반도체의 슈퍼 호황입니다. 자, 올 들어서 연말부터 반도체의 전망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서 반도체 장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죠.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언택트 문화 발전되면서 이 반도체가 안 그래도 팔방미인이었는데 지금 예전보다 더 안 끼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노트북, 스마트폰 등 기본 IT 기기는 물론이고요. 5G 통신, 자율주행, 그리고 백신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가 시계를 1년 전만 돌려보더라도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것도 모자라서 그 백신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반도체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면서 올해 반도체 시황이 호황도 모자라다, 그야말로 초호황, 슈퍼 호황을 맞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D램 패권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세계 D램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양산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차세대 D램 업계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날로 좋아지고 또 차세대 D램 개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자외선 공정을 연이어 도입하면서 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D램 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4달러 선 근처까지 오르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성장, 실적의 성장은 곧 주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D램 가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작년 12월 15일 무려 반년 만에 3달러대로 복귀를 하기 무섭게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4달러 선 근처까지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주가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차트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의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1월 11일 96,8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 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설레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8만 원 초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월 11월 작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죠. 5G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사업군이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고 부동의 시총 1위 종목답게 경기 흐름, 지수 흐름을 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묶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의 상향, 하향만으로 반도체의 업황을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반도체의 시황과 업황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에서 12월 2020년 4분기 반도체 업황의 호황 전망을 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분석도 있었죠. 부쩍 이 4분기 연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는 아직 저평가된 주식이다. 자, 왜냐하면 애플과 비교를 해보면, 자, 엄연한 애플은 삼성전자의 경쟁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또 세계적으로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애플과 경쟁을 하면서 뭐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애플보다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 그 규모도 큰 분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에 있어서는 애플 주가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된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랠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자, 1월 초에는 우리 주식도 랠리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은 8만 원대까지 살짝 내려앉은 모습입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엇갈리고 있죠.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주춤할 것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는 쪽에 좀 비중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왜냐? 반도체 적어도 짧으면 1분기 아니면 상반기까지도 슈퍼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된 사업군에 대한 전망이 모두 밝기 때문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여전히 아끼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경기 불황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적 등의 레퍼런스가 받쳐주면서 주가를 무너뜨릴 만한 요소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의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종목을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SK하이닉스는 비교적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황에 대한 전망이 다소 어둡다 하면 좀 내려앉았다가 업황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 주가도 그에 맞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작년 여름에 제가 SK하이닉스 타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어요. 아, 이거 SK하이닉스에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보시면 SK하이닉스 한때는 정말 고가를 돌파했던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그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 바로 2020년 여름입니다. 자, 이 여름에 좀처럼 회복세가 더딘, 그리고 특히나 이 8월 무렵에는 거의 코로나19 3월 19일 저점 근처까지 빠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던 타이밍이었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싶게 주가가 반도체 업황 호황과 함께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튀어오르면서 14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때와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때보다 상승의 흐름이 더 급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 반도체 업황 예상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재료가 크게 움직였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1월 들어서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의 숨고르기에 힘입어서 동사의 주가 역시도 12만 원대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자, 이전에 불과 6개월 전에 이 부분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게 언제적 일인가 하실 겁니다. 네, 이때 저점 기억하시는 분들 뭐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네, 좀 행복을 보셨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고점에 좀 물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와 있긴 하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 슈퍼 호황에 대한 전망은 이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호황도 있지만 이미 앞선 그런 예상과 기대감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이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또 실적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추가로 좀 상승 동력을 볼 여력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되 손절선은 좀 짧게 잡고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만 5천 원 선에서 오늘 좀 음봉 그리면서 12만 원 중반대 형성하고 있는데, 네, 12만 원 선을 기준 잡고 네,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2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 상대적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굵직한 대형주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공매도 이슈가 끝난 다음엔 주로 대형주 위주의 좀 유동성의 변화, 주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매수의 시기 그리고 매수 들어가셨다면 또 그 매도의 시기 또한 잘 조율하시면서 또 투자에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물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2월이고 5월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고민하시면서 투자하시다가 또 궁금하시다. 후속적인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우경제TV 또 증권가 중개 게시판에 그 댓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후속적인 내용도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금주의 흐름, 이제 금주의 증시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기억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증시가 급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갑자기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왜냐하면 3천선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서 같은 100포인트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3,100에서 3,000이 되는 것과 3,000에서 2,900이 되는 건 그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불안해하시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거품론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바로 월요일 날 단숨에 그 부분을 만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금세 또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급등이나 급락 없는 뭔가 좀 안정적인 기조를 다지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호재가 우리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일 2월 5일이죠. 수소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야말로 수소 경제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 수소의 테마도 코로나19 테마 못지않게 대형 테마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소 경제와 관련된 종목들 또 어떠한 흐름 보일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즘에 자동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차와 애플카 협업 이슈의 그런 흐름에 따른 부분 그리고 설 연휴 아마 또 명절 때 요즘에 이제 5인 이상 집합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뭐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휴일이 되니까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 또 많이 하셨잖아요. 자, 설 연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또 정치 테마주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테마주로 많이 부각되었던 종목 외에 새롭게 떠오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소법과 애플카 이슈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는 좀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선거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주의 관전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순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수급 주체별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슈퍼개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세를 움직이는 우리 형님들, 외국인 형님들, 기관 형님들의 원픽을 알아야 그 시장의 대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외국인 형님들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순매수, 순매도 상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로 들어가서 자, 외국인의 순매도, 순매수 상황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지금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역시나 순매도, 순매수 상위권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의 오르지니가 뽑은 원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에서는요. 저희가 현대위아를 보도록 하겠고 순매수 중에서는 지금 CJ 대한통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매수 상위 CJ 대한통운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부터 CJ 대한통운 이전에 짚어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향후 주가의 향방, 택배 단가 인상에 주목하셔야 된다. 자, 택배 단가 인상이 코앞으로 당겨져온 모습입니다. 자, 택배 회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이 택배 단가 인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택배 업계 전반적으로 저마진 구조를 탈피할 가능성이 좀 거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흔히 업계 1위인 그런 또 리딩 기업들이 있죠. 이런 리딩 기업들이 뭔가 산업에 변화를 주거나 신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단가를 올리거나 이러한 무언가 변화된 행보를 보이면 다른 그 관련 업체들이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동향을 보이는데 일단 CJ 대한통운에서 먼저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되는 그런 흐름인데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도장이 찍히고 저마진 구조를 탈피하게 되면 자, 이익의 개선 혹은 증가 자, 그것은 곧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겠죠. 네, CJ 대한통운 오늘 택배 단가 인상 이슈로 좀 뜨겁고 그렇다면은 뭔가 도장이 찍히면 이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주가는 이미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발표 전이 인상 전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권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분석의 흐름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J 대한통운 어떻게 차트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봉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고 어제 좀 길게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사실 코로나19 수혜주 중에 하나로도 불리죠. 코로나19 때 비록 내려갔지만 외출이 힘들다 보니 택배 수요 높아지고 또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워낙 택배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흐름이 앞당겨져 오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었고 자, 여름에 코로나19 뜸했을 때 잠시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한번 고점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비록 이전에 2019년 초에 그 최고가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그 이전에도 19만 5천 원까지 갔던 끼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택배 단가의 인상이 결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이 이익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최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음봉을 그려내고는 있지만 19만 4,500원 거의 최고가까지 근접을 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그 근처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 흐름이죠. 만약에 지금 접근하기 좋은 매수 타이밍은 16만 원대로 보여집니다. 조정받으면서 16만 원대라면 이전에 10월 그리고 12월에 한번 매수 타이밍 좋고 비록 16만 원 초반대긴 하지만 올 1월에도 한번 매수 타이밍을 주었던 3번 정도 힌트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번 투자를 해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잠깐 택배 단가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또 오르다가 무언가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 혹은 또 관련된 또 설 지나고 나면 또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잠깐의 또 조정이 올 가능성도 또 없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 16만 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J 대한통운 외국인의 원픽 종목 중에 순매수 종목으로 살펴보셨고요. 순매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 종목은요. 역시 현대차 관련 종목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지금 완성차 판매 회복에 대한 가동률 개선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황은 좋은데 매도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잠깐 좀 숨고르게 하는 동안 이미 관련된 좀 호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또 재진입 타이밍 노리려는 그런 또 찬스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대차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불과 아까 CJ 대한통운이나 다른 종목 볼 때도 SK 하이닉스 종목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10만 원 밑선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 가격을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상황이 왔죠. 20만 원대를 이미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추세가 바뀌어버린 현대차 종목, 완성차 종목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속주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완성차 판매에 대한 부진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실적면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 회복에 따른 완성차 판매 회복,
자, 그것은 이러한 또 후속주들의 가동률 상승,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라는 종목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차트로 건너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위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물은 보시면 자, 이랬습니다. 코로나19 때 자, 소비 심리 바짝 줄어들었고요. 경기 급락했고요. 그러면서 2분기 때, 사실상 이 1분기 때는 예전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의 흐름이 또 실적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2분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그 영향을, 직격탄을 제대로 받은 그 분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이어서 완성차들이 먼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하나씩 회복을 해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완성차의 판매가 소비가 진작되고 늘어나게 되면 위와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다소 횡보 구간이 길었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 내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죠. 3만 원에서 많게는 이 5만 원 부근을 횡보하면서 거의 뭐 코로나19 이후에 3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여 동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현대차 이슈와 함께 해가 바뀌게 무섭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잠깐 내려앉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95,500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 앞으로 완성차 관련된 분야 판매 회복될 것이다. 우호적인 전망 많으면서 목표가를 올리는 것이 무방하다, 가능하다라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무래도 예전에 반등하기 직전에 9만 원 선, 그리고 8만 원 선, 그리고 8만 원 살짝 아래 7만 원 중반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서 이익 보시는 타이밍 노려보시는 관점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기까지 혹은 또 다시 그 튀어오르기까지의 시간을 뭔가 단타나 스윙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차 애플카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그 기대감까지 반영된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1월 초반에서 지금과 같은 급격한 상승률을 보기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종목 기억해 두셨다가 또 현대차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 한번 꺼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원픽.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시면서 순매수로는 CJ 대한통운, 순매도로는 현대위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오전에 좀 CNBC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현대기아차와 애플카의 생산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애플카 협력 관련돼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끊지 마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애플카에 또 우리 기술이 탑재가 된다면 참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또 없겠죠.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원픽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벌써 증권가 중계 마지막 코너, 관심이 가지니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이 가지니 제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순서입니다. 자, 지금은 약간 관심을 못 받고 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관심이 가지니 종목에서 소개해드릴 그 종목은 LG U+입니다. 나 LG U+ 쓰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 이 종목 투자했는데 너무 좀 장기로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가려움 지금부터 싹싹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3대 통신사 중 하나죠. 지금
연말 랠리에도 이 통신주들이 보면 LG U+뿐만 아니라 통신주들 대부분이 좀 조용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자, LG U+ 차트 좀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로 가시게 되면 자, 보세요. 코로나19 시대의 차트의 흐름과 통신주의 차트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자,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현대차 비록 뭐 호재가 있었기에 그렇게 올랐지라고 하시지만 사실 코로나19로 뭔가 피해를 받고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들도 이렇게 거의 뭐 3배, 4배 오르는 종목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급격한 차트의 흐름을 이런 대형주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 LG U+의 경우에는 자, 코로나19 이후에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이 횡보 구간 한번 보십시오. 자, 거의 6개월 동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 차트의 흐름이 무난하게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지나가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에 지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 차트의 흐름이 너무 길게 간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실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뭔가 LG U+만의 뭔가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통신주들이 이 연말 랠리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자, 보시면 12월에서 1월 10,000원 초반대, 10,000원 초반대에서 결국에 한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로의 변화. 자, 아까 보셨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12월에서 1월 랠리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비록 분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통신주의 흐름이 조용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자, 연말 랠리에도 조용했던 통신주, 하지만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 뭔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통신주보다 기민하게 움직였던 그런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이고요. 자, 통신자의 실적 같은 경우에 21년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익 면에 있어서도 착실하게 다가온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익 추이 보시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9년부터 2020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뭐 집에 계시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통신사를 안 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꾸준히 다져왔고 자, 자본 총계도 꾸준히 늘면서 회사의 기조가 탄탄히 다져왔다라는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G U+,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차근차근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전반적인 통신사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향후의 흐름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정치를 보시면 그러한 부분이 더 두드러지죠. 아주 급격히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자, 2020년 1분기 실적 2,198억으로 예상되고 2,198억 원으로 나왔고 21년 1분기 2,450억 원대, 2,500억 원대, 2,800억 원대 이렇게 차츰차츰 차근차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공매도 이슈도 말씀드렸고요. 자, 끊임없이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에 대한 거품론이 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통신사 또 LG U+가 좀 그러한 부분을 가능케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U+에 대해서 하나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배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배당주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 LG U+ 배당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난 이제 2월 3일 기사죠. 자, 주당 450원. 네, 배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뭐 이전의 흐름을 보셔도 네, 이전의 흐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넘어와도 주당 400원. 자, 이렇게 배당률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배당률이 2.8%. 사실 2.8%면요. 요즘에 은행 이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지금의 금리도 높다, 뭐 제로 금리가 되어야 된다, 혹은 뭐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2 금리도 있다 이런 판국에 배당률이 2.8%. 자, 주가에 있어서 좀 다소 재미를 못 보셨다라고 할지라도 이 주가를 투자한 것만으로도 은행 이자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짭짤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영업이익 추이 재무적인 부분 짚어드렸고요. 업황 나쁘지 않고 자, 배당까지 짭짤하게 맛볼 수 있는 종목으로 LG U+ 짚어드리면서 자, 관심이 가지니 LG U+, 자, 마지막으로 얼른 차트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2,000원대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13,000원 돌파 여부를 먼저 1차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 13,000원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 이전 고점인 14,500원대 지켜보는 것으로 2차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LG U+ 여기에서 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이 가지니 순서까지 보시면서 증권가 중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